나는 올해 90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지금 나는 50대보다도 더 잘 걷고 더 맑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과거에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고 에너지는 바닥났으며 머릿속은 안개처럼 흐려졌고 기억력은 점점 흐릿해졌다. 하루를 시작하기조차 힘든 날이 이어졌고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끝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 내 몸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자연스러운 과정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변화는 몸이 더 이상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였다. 70세를 넘기면 우리의 몸은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는다. 이건 비극이 아니라 현실이다. 그리고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의 시작이다.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도 어느 시점부터는 몸속에서 영양소 흡수가 저하되기 시작한다. 젊었을 때는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섭취되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이제는 몸에 흡수되지 않거나 더 빨리 소모되어 버린다. 면역 체계는 느려지고 바이러스나 감염에 대한 반응도 늦어지고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식욕도 줄어들며 에너지, 즉 삶을 살아가는 불꽃은 조금씩 사라진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노화로 받아들이고 방치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상태는 반드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몸에 어떤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마그네슘이나 오메가3가 결핍되어 있다. 하지만 본인은 이를 모르고 그저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뿐이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적어도 3가지 이상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깊이 깨달았다. 이건 약을 더 먹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원하는 걸 찾아주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도무지 잔 것 같지 않았다. 다리는 무겁고 아프며 머리는 희미하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었다.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하루하루의 반복일까? 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었다. 내 몸은 아직 살아있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몸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는 것뿐이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랍도록 지혜롭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몸은 언제든 회복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처를 치유하고 세포를 재생하고 에너지를 되찾는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조건이 있다. 바로 제대로 된 영양소의 공급과 꾸준함이다.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음식은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몸이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나는 보충제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조금씩, 정말 조금씩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처음 변화를 느꼈을 때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전보다 덜 무거워졌다는 점이었다. 다음은 정신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꼈다. 에너지가 돌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로 나는 내 몸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실제로 노화된 몸을 다시 활성화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다 해서 만난 것이 바로 6가지의 비타민과 미네랄이었다. 나의 삶을 바꾼 내가 생명의 친구들이라 부르는 이 6가지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내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운 열쇠와도 같았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노화는 멈출 수 없지만 쇠퇴는 선택일 수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더 약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더 지혜롭게 몸을 돌보는 방법도 배울 수 있다. 예전처럼 빠르게 달릴 수는 없지만 오늘도 두 다리로 걷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진짜 삶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다. 몸이 피곤하고 자주 잊어버리고 기운이 없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것이 꼭 나이 탓만은 아니다. 여러분의 몸도 아직 회복할 수 있다. 회복할 의지와 기회가 있고 그 열쇠는 우리 안에 있다. 내가 느낀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었다. 내 몸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스스로를 너무 일찍 포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다시 걷고 다시 생각하며 다시 살아간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 이제 나는 여러분께 그 6가지 비타민을 하나씩 소개할 준비가 되었다. 왜 그것들이 내 삶을 바꿨는지, 어떤 효능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지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노화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은 우리의 선택이다.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순간은 몸속에 부족했던 영양소를 하나씩 채워넣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것은 마치 황폐해진 땅에 천천히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는 것과 같았다. 어느 날 갑자기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변화를 느끼면서 결국에는 내 몸과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6가지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려 한다. 그중 첫 번째는 어쩌면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정작 가장 쉽게 간과되는 존재. 바로 비타민 D였다. 첫 번째, 비타민 D. 빛뼈와 마음을 지탱하는 햇살의 힘. 사람들은 비타민 D를 햇빛 비타민이라고 부른다. 맞는 말이다. 햇빛을 피부에 직접 쬐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생성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밖에 나가는 시간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서 이 기본적인 과정이 점점 사라진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바깥 공기를 마시는 일이 드물어졌고 햇살 아래에 앉아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다. 그러다 보니 내 몸속 비타민 D 수치는 바닥을 쳤고 그 결과는 명확했다. 뼈는 약해지고 근육은 축 처지고 무기력한 감정이 하루하루를 뒤덮기 시작했다. 내가 가까이 지내던 마리아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린다. 그녀는 밝고 따뜻한 인상이 강한 분이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늘 웃으며 사람들을 반기고 작은 마당에서 화분을 손질하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던 분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녀는 점점 넘어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거실 카펫에 발이 걸려 손목이 부러졌고 다른 날엔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됐다. 병원에서 피 검사를 해보니 예상대로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았다. 그녀는 햇빛을 쬐지 않았고 보충제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낸 결과는 뼈의 약화와 반복되는 골절이었다. 의사의 권유로 매일 아침 테라스에 나가 15분씩 햇빛을 쬐고 동시에 의료적으로 적절한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난 뒤 마리아는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다. 넘어지는 일이 줄었고 기분이 한결 밝아졌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가 덜 떨려요. 그리고 기분이 괜히 좋아요.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나 또한 같은 길을 따라갔다. 비타민 D를 아침에 챙겨 먹기 시작했고 가능한 날은 꼭 창밖에서 햇살을 마셨다. 뼈가 단단해진다는 건 단순히 골절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몸 전체에 힘이 생기는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이 비타민을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하고 있다. 마치 하루를 여는 의식처럼. 두 번째, 비타민 BC. 뇌와 신경을 깨우는 기억의 불씨. 비타민 B 실미는 흔히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 작은 영양소는 단지 피로 회복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의 신경계 전체, 뇌세포와 말초신경, 기억력과 집중력까지도 비수비에 의존하고 있다. 나는 어느 시점부터 점점 단어가 떠오르지 않기 시작했다. 자주 쓰던 말도 혀끝에서 맴돌기만 했고 이름이 헷갈렸으며 방금 하려던 이야기를 중간에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됐다. 처음에는 나이 드니까 그런 거지라고 넘겼지만 어느 날 가까운 친구였던 에르네스토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예전엔 피아노를 잘 치던 사람이었다. 유머도 풍부하고 대화도 재치 있었던 그가 점점 말수가 줄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다. 가족은 그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고 걱정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는 의외였다. 단순한 비타민 B 결핍이었다. 정기적으로 비슬리 주사를 맞고 그 후에는 혀 아래에서 녹이는 서브링구얼 형태의 보충제를 복용한 지 3개월 만에 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고 유머를 되찾았으며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예상대로 나도 결핍 상태였다. 그때부터 나는 매일 아침 혀 밑에 BC를 녹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생각이 또렷해졌고 말이 꼬이지 않았으며 문득문득 떠오르던 공허함이 사라졌다. 기억도 영양이 필요하다는 말은 진실이었다. 세 번째, 마그네슘, 깊은 잠과 근육의 이완을 돕는 조용한 동반자. 나는 한동안 밤에 잠을 자도 도무지 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고 자주 깨고 자리를 뒤척이며 새벽을 맞이했다. 처음엔 단순한 스트레스나 노화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의사는 내게 마그네슘을 권유했다.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숙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웃인 카르멘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고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가 반복되었다. 그녀는 매일 밤 간단한 저녁 식사 후 마그네슘 보충제를 물에 타서 마셨고 따뜻한 허브티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을 들였다. 몇 주 후 그녀는 밤새 깊이 자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다. 나도 그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마치 몸이 이제 자도 되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고 마음이 차분해졌다. 네 번째, 오메가3. 뇌와 관절을 윤활하는 착한 지방의 마법. 오메가3는 지방이지만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이다. DHA와 EPA라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며 뇌의 60% 이상을 구성하는 이 지방산은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뿐 아니라 관절의 유연성과 심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유리병 뚜껑을 돌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고 무릎이 자주 뻣뻣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노화 때문이기도 했지만 만성적인 염증과 윤활 부족이 원인이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복용한 뒤 손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졌고 무릎의 뻣뻣함이 완화되었다. 또한 생각이 더 유연해졌고 기분도 안정되었다. 화가 덜 나고 불안감이 줄었다. 음식으로 섭취할 수도 있다. 연어, 정어리, 참치, 그리고 견과류와 치아씨드 등. 그러나 식단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고순도 오메가3 보충제가 도움이 되었다. 다섯 번째, 비타민C, 면역력과 피부, 상처 회복을 위한 숨은 주인공.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를 단지 감기 예방 비타민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역할은 훨씬 크다. 비타민C는 콜라겐 형성에 필수적이며 잇몸 건강, 혈관 탄력, 피부 탄력에도 큰 역할을 한다. 내가 자주 피로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비타민C 부족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500, 1000mg의 비타민C를 복용하면서 나는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고 피부가 눈에 띄게 덜 건조해졌으며 몸이 더 빠르게 회복하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채소나 과일을 자주 못 먹는 날은 보충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섭취했다. 6번째, 코엔자임, 큐칸, 세포, 속 엔진을 다시 돌리는 생명의 불씨.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코엔자임 Q-셈이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면 자연 생성량이 급격히 줄고 특히 콜레스테롤 약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은 더더욱 결핍되기 쉽다. 나의 친구 루이스는 90세를 넘긴 분이었지만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큐센을 매일 아침 복용한 후 그는 다시 계단을 오르고 신문을 읽으며 식사를 만들 수 있는 활력을 되찾았다. 나 또한 큐첸을 복용하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좀 더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다. 그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다시 불을 켜는 느낌이었다. 위 6가지 영양소는 내 인생을 바꾸었고 내 몸을 다시 깨웠으며 나라는 사람을 다시 길 위로 이끌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정직한 이해, 꾸준함, 그리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마음뿐이다.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정말 그 비타민들만으로 그렇게 좋아지셨나요? 정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나는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답한다.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비타민만으로는 아니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제 결심도 함께였죠.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충제 몇 개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태도이며 습관이며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내가 90세가 된 지금 이 글을 쓰며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단순한 영양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노화는 멈출 수 없다. 하지만 늙는다는 것과 쇠퇴한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고통, 무기력, 병으로 이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하는 순간 시작된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은 당신이라면 분명히 어떤 갈망이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 혹은 지금의 고통을 덜고 싶다는 간절함. 나는 그 마음을 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랬기 때문이다. 어느 날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몸이 너무 무겁고 정신이 혼란스럽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막막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다. 그날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대로 살아가야만 할까? 그리고 나는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 먼저 피 검사를 했다.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심각하게 낮았고 피출이 역시 부족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 말보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를 기울였다. 피로, 기억력 저하, 수면장애, 관절 통증, 무기력.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노화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였던 것이다. 우리는 흔히 젊을 때는 차고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 무심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정직해진다. 조금만 소홀히 해도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나를 위해 하루하루 좋은 것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창문을 연다. 햇빛이 얼굴에 닿고 그 순간 나는 비타민 D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상한다.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비타민을 천천히 꺼낸다. 작은 캡슐 하나하나가 내 몸을 돌보는 씨앗이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한다. 나는 모든 보충제를 한꺼번에 먹지 않는다. 몸에 맞는 시간과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비타민 D와 Q시즌 아침 식사와 함께 섭취한다.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 부스터이기 때문이다. 비설위는 서브링구얼 형태로 혀 밑에 놓고 천천히 녹이며 마치 명상을 하듯 2분간 조용히 앉아 있다.
오메가3는 아침에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심 식사 후에 먹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 마그네슘은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복용한다. 따뜻한 국물과 함께 또는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의 긴장을 푸는 그 순간이 내게는 소중하다. 비타민 C는 아침 또는 점심 즈음 복용하며 때로는 감귤류나 딸기, 피망과 함께 먹는다. 철분 섭취가 필요한 날에는 특히 비타민 C를 함께 챙긴다. 어떤 날은 귀찮을 때도 있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건 약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이야. 마치 누군가에게 매일 꽃 한 송이를 선물하듯 나 자신에게도 정성스레 시간을 쓰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의사와 상의하는 것. 아무리 자연 유래의 보충제라도 몸에 맞지 않거나 복용 중인 약과 충돌할 수 있다. 나도 처음 시작할 때 의사에게 피검사를 받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확인했다. 그 덕분에 불필요한 것을 피하고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둘째,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 시장에는 정말 많은 보충제가 넘쳐나지만 그 중에는 성분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품질이 낮은 제품도 많다. 나는 가능한 한 정확한 함량과 순도가 표기된 제품, 그리고 인증된 제조사 제품만을 선택한다. 오메가3는 EPA와 DHA 함량을 꼭 확인하고 중금속 검사 인증이 있는 것을 고른다. 비타민 D는 과잉 섭취를 피하기 위해 복용량을 철저히 지킨다. 셋째, 꾸준함. 나는 이 단어가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믿는다. 한두 번으로는 아무 변화도 없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어느 순간 몸이 다르네 라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것이 바로 진짜 변화다. 비타민은 마법이 아니다. 물처럼, 햇빛처럼 매일 조금씩 나를 적시며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 앞 공원에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래된 친구와 함께 벤치에 앉아 해질녘 노을을 본다. 책을 읽다가 졸리면 자연스럽게 눈을 감고 새벽엔 다시 또렷한 정신으로 눈을 뜬다. 무릎이 아파 잠에서 깨던 날들이 이제는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나에게 다시 찾아온 이 고요한 일상은 기적이 아니라 내가 매일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 이야기를 쓰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한다. 건강은 소유물이 아니라 관계다. 나와 내 몸의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질. 그리고 그것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50대라면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다. 60대라면 지금이 딱 맞는 시간이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라 해도 늦지 않았다. 나는 지금 이 나이에 걸어서 시장을 보고 직접 요리를 하고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며 산다. 무엇보다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채운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지금 몇 살인가요? 당신은 오늘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나요? 몸이 피곤하다고 느껴지나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나요? 잠이 잘 오지 않나요? 무릎이나 손목이 자주 아프진 않나요? 이 모든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아마도 당신의 몸도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었다면 그것은 이미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는 것. 그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건강이란 살아있는 동안 매일매일 나를 지켜주는 약속입니다. 나는 저름살입니다. 그러나 걷습니다. 생각합니다. 느낍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게 찾아온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 효과가 있었던 6가지가 당신에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정입니다. 내 몸을 다시 돌보겠다는 결정. 내가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는 믿음.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진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나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미 복용하고 있는 영양제가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혹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마음도 나누어 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고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그럼 오늘도 자신을 위해 물 한 잔 마시고 햇빛을 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살기로 한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